안녕하세요. 찾아가는 경기도 박물관 교육강사 고윤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각 가정의 주방 서랍 속 어딘가에 하나쯤 있는 보자기에 대해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번 찾아가는 박물관의 주제는 강보에서 관보까지입니다. 그럼 우선 강보에 대해 알아볼까요? 강보는 아이가 태어나면 처음 사용하는 보자기로 포대기라고도 했습니다. 아기를 싸는 강보로 사용하다 아기가 조금 크면 등에 없는 포대기로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관보는 무엇일까요? 관보는 장례에 쓰였던 보자기인데요. 돌아가신 분을 입관하고 그 관 위에 덮는 보자기로 지금 보시는 유물은 시신 위에 덮는 이불인 천금의 모습입니다. 이처럼 보자기는 우리 삶의 탄생부터 마지막까지를 함께 하였는데요. 생활 속에 사용되었던 보자기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보자기 하면 어떤 보자기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네, 명절에 과일 박스를 싸는 황금 보자기를 떠올려 보실 수 있으실 텐데요. 보자기는 알고 계신 것처럼 물건을 싸서 보관하거나 운반하는 용도로 예전부터 사용했었습니다. 이렇듯 보자기는 익히 알고 있던 용도로도 널리 쓰였지만 포대기나 관보처럼 이런 것도 보자기였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보자기의 용도도 꽤 있었습니다. 보자기는 한자로 보자기복, 보자기보라고 합니다. 복복과 의미 같아서 복을 기원한다고 여겨졌는데요. 보자 또는 보로 불리며 보자기에 물건을 싸두면 복을 간직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보자기를 사용하였답니다. 사극 드라마를 보시면 뭔가 소중한 것들은 대부분 보자기에 쌓여져 보관되거나 중요한 순간 보자기 안에서 짜잔 하고 등장하곤 하죠. 보자기에 싸두면 복을 간직한다는 의미와 연결지어 볼 수 있는 대목이겠네요. 보자기의 명칭은 지역마다 다르게 불리기도 했는데요. 경기, 충청, 강원도 지역에서는 보재기로 불리었고 전라도 지역에서는 보투이, 보따리로 불렀다고 하죠. 경상도 지역에서는 보세기, 밥보재로 불렸고 황해도, 함경도 지역에서는 보대 또는 포대로 불렸답니다. 재밌는 표현들이 참 많이 있죠? 보자기가 언제부터 사용되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농경 문화의 시작부터 보자기를 사용했음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럼 보자기의 여러 쓰임들을 풍속도를 통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풍속도에서 보자기는 과연 몇 개 있을까요? 아기가 쌓여있는 강보, 바구니를 덮은 것도 보자기이죠? 안아기 쓴 머리수건도 보자기 중 하나네요. 네, 3개의 보자기가 숨어 있었습니다. 쉬는 복의 풍속도를 통해서도 보자기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안악의 함지 위에 찬거리 생선을 덮고 있는 것은 식보로 이 또한 보자기입니다. 먼 길을 떠날 때 갈아입을 옷이나 책 등을 싼 괴나리 보찜이나 어깨나 허리에 맨 음식을 싼 식보의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기몽도의 풍속도를 보시면 신랑에 앞서 기러가비가 기러기를 싼 보자기를 들고 가는 모습도 표현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유물을 통해 본 일상의 보자기 모습을 살펴보시겠습니다. 강보의 다른 형태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포대기 형태도 남아 있습니다. 포대기 중에서도 누비 포대기는 아이의 건강을 위해 한 땀 한 땀 바느질했을 어머니의 정성스러운 마음이 엿보이는 보자기입니다. 보자기는 다양한 모양으로도 제작되고 사용되었으며 계절에 따라 다양한 소재로 만들어졌습니다. 궁에서는 조각내지 않은 원단으로 보자기를 만들고 용도에 따라 다양하게 사용하였습니다. 궁궐에서 만들어지고 사용되었던 궁보가 있었다면 일반 민간층에서 두루 쓰던 보자기, 즉 민보가 있습니다. 백성들이 쓰던 민보는
일상 생활용품의 종류만큼이나 갖가지이며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진 게 특징인데요. 옷을 만들거나 이불을 만들고 남은 자투리 조각들을 모아 만든 조각보가 흔했고, 그런 이유로 소재와 디자인도 매우 다양했습니다. 혼례식에서도 격식에 맞는 보자기를 사용했습니다. 혼례식에 사용되었던 보자기들은 혼례 후에는 일상에서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옷장이나 의거리장이 없는 서민층에서 긴 옷을 구김없이 보관하기 위해 쓰이던 횃대입니다. 횃대가 구김을 방지했다면 먼지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횃대 위에 큰 보자기를 덮어 소중한 도포나 창이 혹은 두루마기들을 보호했었습니다. 그런 보자기를 횃대뽀라고 불렀죠. 보자기는 옷장의 역할까지 했었네요. 생활과 함께 다양하게 쓰이던 보자기는 결국 삶의 마지막에도 함께 했는데요. 병이 들면 약을 다려 짜낼 때 약보로 사용했고, 임종을 맞으면 염습하여 수의를 입힐 때 명목이라는 보자기로 얼굴을 가리고, 시신을 대렴금이라는 보자기로 싸고, 입관 후에는 관 위에 관보를 덮었습니다. 잠시 출토 유물의 발굴과 복원 과정을 담은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출토복식은 조선시대 때 무덤에서 시신과 함께 발견된 의복들을 말하는데요. 고려시대 때는 불교 문화가 중심이었기 때문에 화장을 하거나 돌로 깎아서 무덤을 만드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옷이 출토되는 경우가 없었고, 조선시대 때 사대부들은 경비도 적게 들고 인력도 적게 드는 회경묘를 무덤을 만드는 방식으로 사용하자라고 제의를 하게 됩니다. 1400년대부터 이제 대신들의 무덤을 회경묘로 사용하게 되는데, 회경묘를 만드는 방법이 특이하기 때문에 지금의 출토 유물을 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회를 3, 모래, 황토 1대1로 혼합해서 반죽을 관을 놓기 위한 중간을 남기고 사면을 두껍게 쌓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관뚜껑을 덮고 다시 그 위로 회를 두껍게 쌓게 되면 회는 시간이 지날수록 돌과 같이 굳어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에서는 차츰 물이 차고 진공의 상태가 이루어진 부패되는 속도를 굉장히 늦춘다는 거죠. 출토 복식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에 불어져 있는 섬유들은 처리하기가 굉장히 힘든 데다가 미생물이 번식이 굉장히 빨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건조를 시켜서 느슨해졌던 섬유들을 이렇게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거기에서 번식될 수 있는 세균들을 없애주는 걸로 전문용어로 훈중이라고 하는 단계를 지나게 되면 그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유물에 대한 이제 보존 처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저희가 가장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그 당시에 꼭 있어야 될 주름이라든지 또 뭐 글씨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색이 이염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서 물 세척을 할 것인가 아니면 건조된 상태 그대로에서 건식 세척을 할 것인가를 또 결정을 하게 됩니다. 모든 치수와 또 색상이라든지 조직이라든지 무게 같은 것을 미리 측정을 하고 붓을 사용한다든지 나무 핀셋을 사용한다든지 해서 거기에 붙어있는 딱딱한 오염물이라든지 섬유 조각들을 분리해내는 작업이 가장 1차적인 작업입니다. 건식 세척이 이루어진 복식유물은 건식 세척의 상태에서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은 물에 담가서 세척을 하는데, 우리가 집에서 생각하는 세척처럼 뭐 주무른다든지 비빈다든지 세탁기에 돌리는 게 아니고 미지근한 물에 담가서 오염물을 불린 다음에 붓이라든지 아니면 손으로 두드려서 오염물을 바깥으로 빼내는 작업을 합니다. 기름기가 있는 오염물들은 물만으로는 어렵거든요. 천연 세제인 사포닌 같은 것을 약간 첨가를 해서 세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척한 유물은 망이 있는 곳에 놔서 물이 자연스럽게 빠지게 하고, 물이 또 오래 남아있을 경우에는 곰팡이가 쓸 수도 있고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한지로 물을 뺀 다음에 이제 이동을 해서 전체적인 형태도 피고 주름도 제거해서 이제 온전한 형태로 이제 만들어주는 게 습식 세척의 이제 마무리 단계입니다. 다음 단계는 훼손된 유물에 대한 보수 단계인데요. 전체적인 형태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안에 지금의 현대천을 유물의 색과 동일하게 염색을 해서 데워서 바느질을 하는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바느질할 때는
가장 얇은 실과 가장 얇은 바늘을 사용해서 최대한 유물의 훼손이 안 가도록 그런 바느질을 선택을 하고요. 이제 완전하게 그 형태를 갖춘 옷은 저희가 실측 작업과 색을 맞춘다든지 아니면 문양을 딴다든지 전체적인 형태들을 다 기록에 남겨두는 작업을 합니다. 보수가 완료가 되면 출토 복식은 가장 아쉬운 점이 색을 다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무덤 환경상 변하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물에 정확히 실측을 하고 세부적인 모양까지도 똑같이 고증을 거쳐서 현대의 화려한 직물로 다시 복원을 해서 두 개를 같이 전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존 처리가 완료된 출토 복식은 수장고로 이동해서 보관하게 되는데요. 수장고는 온도와 습도가 적절하게 유지되는 공간이어서 그 출토 복식이 외부에서 보관하는 것보다 훨씬 수명을 연장할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복식은 그 중성 상자에 넣어서 복식방에 따로 보관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일생에서 쓰이는 보자기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다음은 찾아가는 경기도박물관 프로그램 일상의 보자기를 씌우다에서 함께 진행해 볼 보자기의 모습입니다. 보자기를 응용하여 안경집, 안경줄, 안경수건을 제작했습니다. 옛 안경집이라고 하면 다음과 같은 이미지를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예전에는 복을 비는 마음을 담아 정성스럽게 술을 놓아 안경집을 만들기도 했었습니다. 그 외에도 나무를 깎아서 혹은 상어 가죽을 활용한 안경집도 있었습니다. 안경집 하나에도 참 다양한 소재와 문양들이 활용됐었군요. 현대에 와서 사용되는 보자기의 응용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경기도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화조문 수보에는 부귀의 상징인 매화 문양과 표의 상징인 까마귀를 수놓아 복을 염원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까마귀가 왜 효의 상징일까요? 그 이유는 새들 중에 유일하게 연로한 부모님을 모시는 새가 까마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까마귀는 흉조가 아니랍니다. 옛 고구려의 상징이 까마귀였고 저승과 이승을 연결해주는 통신사 역할을 한다는 의미에서도 길조로 여겨졌다고 합니다. 수목문 수보에서 역시 부귀의 상징인 모란잎을 풍성하게 표현하였으며 암수와 함께 표현된 나비는 부부금수를 의미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화목한 가정과 풍족한 삶은 공통된 염원이었네요. 옛 보자기는 여러 가지 염원을 담아 귀한 소재의 원단들로 아름다움을 더해 제작했음을 알 수 있는데요. 현대에 와서 조금 더 실용적으로 활용될 방법을 연구하여 초극세사 원단의 옛 보자기의 이미지를 그대로 프린트하여 아름다움을 살리고 실용성을 더해봤습니다. 가지고 계신 안경집과 안경수건, 안경줄을 확인해주세요. 다음 동영상을 보시면서 함께 완성해 보시겠습니다. 이 패키지는 경기도박물관 기프트샵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온라인 강의를 들으신 후 사진이나 후기, 완성 작품을 SNS, 블로그 등에 올려주시면 퍼즐을 선물로 드립니다. 많이 참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경기도박물관 교육강사 김은수, 한경희입니다. 앞서 설명해주신 일상의 보자기를 씌우다 두 가지 키트를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상자를 열어보겠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키트는 화조도 문보입니다. 이거는 붉은 목단 보자기입니다. 상자 안을 열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설명서가 들어있고요. 안에는 자세하게 만들어 볼 수 있는 설명과 글이 있습니다. 안경집이 있습니다.
안경식 안을 살펴보겠습니다. 안경집을 열어보시면요, 오늘 배워보실 재료들이 들어있습니다. 이거는 이따 옆에 계신 선생님과 바느질로 예쁘게 안경 수건을 만들어 보실 거고요. 저하고의 수업은 매듭 안경거리를 하겠습니다. 끈을 왼손과 오른손에 하나씩 잡으신 다음 이렇게 교차해 주세요. 이렇게 다음 들어주신 다음에 내 앞쪽에 있는 끈을 뒤쪽 끈을 넘겨서 왼쪽으로 틀어서 원을 만들어 주시고요. 매듭을 안에 넣어서 조여주세요. 반대로 뒤집어서 똑같이 매듭이 있는 쪽을 내 몸 안쪽에 놓고 뒤에 있는 끈 넘어서 왼쪽으로 원을 틀어 주신 다음 뒤집어서 넣어주세요. 끈을 당기면 조여지고요. 또 위에서 당기면 넓어지십니다. 잘 하셨어요, 선생님? 네. 잘 돼요? 네. 저 선생님도 되게 잘 하셨어요. 그런 다음 저는 이제 매듭끈 수업이 끝났고요. 다음에 선생님. 네. 선생님이 하실 수업은? 저는 이번에 이제 여기 안경 닫기 수건에 끈을 달아볼 건데요. 여기 닫기 수건을 잘 보시면 여기 모서리에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보입니다. 여기요. 네. 밑에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바늘에 실을 이렇게 끼워서 준비해 놓으시고요. 이렇게 바느질선이 되어 있는 부분이 뒤로 가게끔 놓아주시고요. 이렇게 접어서 수평을 맞추신 후에 홈질로 바느질하시면 됩니다. 선에 따라서 마저 바느질 해주시면 그러시면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완성하신 보자기에 안경을 좀 싸보겠습니다. 자, 있습니다. 아까 만든 안경줄 여기 달았습니다. 여기 안경 수건에 안경을 놓으시고요. 이렇게 해서 끈으로 이렇게 한번 고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넣으시면 깔끔하게 들고 다니실 수 있겠죠? 여기까지 일상의 보자기를 씌우다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